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쪽에 잘 들리십니까? 제가 선거법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선거법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지금 돌아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또 그 선거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재 여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 여당하고 선거법 협상하는 그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 싶어서 아마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오면서 이 동네에 오니까 참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라서 마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저는 의성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이 모두 대구로 이사를 와서 처음에는 원대동 살다가 그 다음에 비산동에 인지국민학교 옆에 살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복현동으로 가서 복현 주공 1단지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는 광명아파트 경비원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여기 복현 오거리에 배자 못 메워서 아파트 지은 건영아파트 사셔서 저는 또 대학교 졸업하고 경북도청에 4년간 근무했거든요. 이 동네 아닙니까? 상격동에. 그래서 여기 오니까 눈 감고도 다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거법 이야기를 좀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막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래 하면 정태욱 의원님처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법을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내일 오전 중에는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해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 선거법이 어떤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끌고 가는 선거법이 어떤 거냐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중학교 평리중학교 나오고 시민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집에 와서 마치고 이제 개학이 돼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집에서 이제 기숙사비하고 돈 받아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이제 대구역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구역에 가가지고 통일호 열차 타고 서울 갈 때거든요. 갔는데 표가 다 팔리고 저녁 늦게 출발하는 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내가 영화나 한 프로 보고 가자 이래 싶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아카데미 극장 앞에 가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육교를 넘어가는데 이게 심심하니까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육교에 가는데 옆에 이게 야바이 있죠. 야바이. 이거 카드 3개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골라라 하는 거 말입니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딱 봤어요. 보는데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이 빨간 거 이게. 근데 딴 사람들이 전부 잘못 가는 겁니다. 둘이가 돈 10,000원 넣고 뺏기고 10,000원 넣고 뺏기고. 우리는 그때 기숙사비가 11만 5천 원이라 가지고 제가 집에서 받은 돈이 15만 원이었어요. 이걸 한번 해볼까 막 가다가 에이씨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딱 하니까 대부분 맞는 겁니다. 10,000원을 땄어요. 야 이거 이제 앉았죠.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턱 가면 따고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15만 원 다 날렸어요. 아니 이제 큰일 난 게 제가 분명히 맞는데 이 새끼들 옆에 둘이가 다 따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갈 때는 다 잃던 사람들이. 아니 당장 서울 갈 차비도 없지만 가도 이게 들어갈 기숙사비가 없으니까 기숙사도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자영이 막 우리 누나가 원화여고 졸업하고 구급공무원 하다가 같은 구급공무원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경북대학교 앞에 대연동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자영 내가 사실 돈을 1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구급공무원 한 30만 원 받을 때 15만 원을 어떻게 구해주면서 하는 말이 자 서울법대 헛똑똑이들만 댕긴 모이네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 이후로 사람들한테 안 쏘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 이제 저쪽에 하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랬는데, 국회에 와서 선거법 협상을 하러 가보니까 이게 완전 야바이꾼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요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민심대로 선거법, 근데 그건 민심대로가 아닙니다. 선거법은, 선거는 우리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표 찍은 사람이 당선돼야 되잖아요. 비례대표도 내가 정당 투표해서 표 찍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 비례대표입니다. 근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 가지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걸 뽑기 때문에 정당 투표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가져가 버리면 비례대표를 못 얻는 그런 이상한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심대로도 아니고 이것이 개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해야 될 이유도 없는, 전 세계에서 독일하고 뭐 한두 군데 더 이상한 나라에서 하는 그런 선거법입니다. 그럼 이걸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거는 오로지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가장 어려운 선거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회에 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 하면 우리 당은 과거에 우리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영원히 죽다 깨내도 무슨 수를 써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도 지금 의석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채택을 하면 정의당은 3배 이상 의석을 얻습니다. 지금보다.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도 아마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 말리면 기분 나쁘죠, 차라리. 그런데 국회에 가보면요, 때리는 민주당보다 이게 정의당이 말리기는커녕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더 난리를 쳐요, 거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뭘 해도 정의당이 더 날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해서 국회를 끌고 가면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을 국내에 낸 것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야 되겠죠. 어렵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 법을 내놓은 심상정 의원도 자기가 모르겠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면 꼭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내일 오후쯤 집에 가실 각오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선거법은 단순히 해야 됩니다. 내 표가 어디 가는지 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뽑히는 게 선거 제도인데, 이거는 뭐 계산을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래야 되는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야바이하고 똑같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이 법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들이 계속합니다. 그 법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 의석수로서 의석으로 막아야 하는데, 우리 당이 지금 109석, 조금 더 합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10월 항쟁을 하면서 100만 대군이 모여서 저 문재인 정권한테 강력히 경고를 하니까 조국이도 끄집어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보내주신 그간의 애정을 생각하면 꼭 엄마가 새끼한테 보내주는 그런 모성, 내리사랑, 짝사랑, 그만큼 강렬하고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정종섭 시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이 막 어지럽고 곧 깨지고 망할 것 같은데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히려 입당 원서를 들고 와서 입당시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울면서 너희들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선거법이 민주당이 막 그 통과시키려고 하고 막 흔들면서 이게 연동형을 계속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연동형만 가지고 하려면 이게 또 설명하면 또 내일 오후까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의석수를 늘리려고 그래요. 처음에 330석 했다가 60석 했다가 정동영 의원 390석 막 이 지경 하다가 또 들어갔다가 다시 또 330석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 국회의원 숫자 늘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늘리면 말이야 당신도 되고 나도 되고 좋은데 왜 그걸 안 늘리라 그러노? 그냥 좀 그냥 넘어가자. 우리 봉급 좀 깎으면 안 되나? 아니 국회의원 봉급 깎으면 뒤로 가면 또 늘립니다. 더 올려.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의석수를 늘린다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얼마 전에는 내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 이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살아생전에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요. 이해찬 씨가 이래 이야기합디다 하면서 이야기했더니만 택시기사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이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뭐까지 거. 그래 이야기하대요. 그 말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10만 원 주고 내렸습니다. 택시비. 여러분들은 우리 당의 어머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당을 보듬어 안고 늘 지켜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대구는 우리 대구 경북이 전체가 똘똘 뭉쳐져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요. 우리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8080 전략이라고 그걸 내세웠지 않습니까? 투표율 80%, 득표율 80% 그렇게 해서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투표율, 득표율 80%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과 득표율이 80%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호남에서 5%도 못 얻는 그 격차를 이겨내고 또 더 나아가서 충청도에서 지는 것까지 상세해서 우리가 대선에 이겨왔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 여기 국회의원 여러분들, 또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님들 모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고 이 나라 보수 정권을 이어오고 과거 영광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늘 당이 어려울 때는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더 힘을 몰아주시고 어머니처럼 북돋아 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저 철부지 국회의원이 서울의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우리 대구를 무슨 수구도시니 이따위 그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사실은 우리 대구가 근대화를 앞당기고 진취적 기상으로 대구를 만들어준 최고의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을 세운 삼성물산이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사범을 나왔고 요즘 골프를 잘 쳐서 좀 말썽을 빚고 계시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대구 원고 나오셨고 노태우 대통령이 저 803 밑에 신용동에서 자라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저 포항에서 그분 오사카에서 태어나셨지만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삼덕동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그룹의 본사인 삼성상해는
달성공원 앞에서 시작했고, 이 출성동의 제일 모직이 우리 근대화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우리 겁내지 맙시다. 주눅들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대구시당에서 나서서 수군이 보수니 그 겁내지 맙시다. 자랑스러워야죠. 제가 제 어머니, 제 아버지가 자랑스럽듯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은 우리 당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지휘 아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광화문에 진출해서 이 문재인 정권 간담이 선언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공수처법 모두 막아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